자료에 따르면 60대 절반 이상이 또 80대 노인의 20% 30%는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성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는 게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 요렇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도 진짜 근거 있는 얘기인지 확실히 듣고 싶어요. 네. 성생활은 이제 그 자체가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비율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생활을 하면 각종 이제 호르몬 분비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해서 근력이 향상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 활성화로 뼈가 좀 단단해져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있고요. 나아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나 엔돌핀 분비를 자극해서 뭐 관절통, 두통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게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노화나 뭐 치매, 건망증 진행도 방지하고 남녀 각각 뭐 전립선 질환, 뭐 자궁 질환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참 이 섹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약간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섹스하면 뭐가 좋다는 거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의 제일 기본이 에스트로겐이었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실제로 뭐 자기 몸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랑 상관이 없지만 그걸 약으로 먹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뭐 유방암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저희 은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트로겐 쓰면은 뭐 유방암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한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섹스해.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젊은 분들한테는 뭐 쉽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노년에도 섹스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나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히려 노년기의 성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성생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제 일단은 성관계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계단 2층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20개 계단을 한 10초에 오르는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산소 활동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뭐 누구나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또 노인의 경우에는 꼭 이런 격렬한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 이제 가벼운 스킨십도 이제 많이 안 하잖아요. 어디 가족끼리 이렇게 그죠? 네, 근데 꼭 이런 가족끼리 이런 거 아니야? 격렬한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퐁이나 스킨십만으로도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뭐 이제 각종 옥시토신 호르몬이나 엔돌핀 호르몬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이런 스킨십부터라도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노년층은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제 운동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혈관 기저질환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슬기롭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얘기들 중에 왜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 기능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고 더 쉽게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해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전보다 이렇게 성생활이 쉽지 않다면 건강 문제도 시작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제 질문은 성기능 장애가 오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는 건가요? 네,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적신호로 받아들이고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긴 건 아닌지 또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이제 친구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예, 이제 부부인데 이제 부부가 아니라 그냥 저스트 프렌드. 슬프다. 베스트 프렌드도 아니야. 그냥 근데 저스트 프렌드. 아니야 보이프렌드도 아니고 그냥 프렌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성생활이지 이런 게 멀어지게 되죠. 그쵸.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용불용설. 많이 쓰면 쓸수록 자꾸 이제 사용이 되는데
안 쓰면 안 쓸수록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게 문제가 되고 남자도 문제가 되고 여자는 뭐 갱년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다 보면은 이제 그게 뭐 써야만 얘기해도 되나? 이제 힘이 생기는데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중단된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꼭 사실 부부로 만났으면 부부로 살아야지 프렌드로 살면 좀 사실 이거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져주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일단 같은 침대 쓰고. 그렇죠. 저희 네. 어머님, 아버님도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침대를 싱글을 2개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움직이니까 짜증 난다고.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이제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귀가 예민해지잖아요. 그게 이게 이렇게 손도 안 잡아 버릇하고 포옹도 안 하 버릇하면 나중에 그렇죠. 하려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자주자주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렇죠, 예. 맨날 사랑한다 뽀뽀해주고. 말해주고, 그쵸. 아, 저는 오늘 아침에 했는걸요. 막 이렇게. 뽀뽀하시죠? 저는 네, 네. 아직 이게 약간 의무적으로 입술만 갈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유, 알았어, 귀찮아. 이렇게. 아니 그 영혼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안 하는 맞아요, 것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처럼 사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그냥 프렌드가 아니라 그냥 손잡고 다니고 같이 이렇게 뭐 안고 다니고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젊은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네요. 맞네요. 그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지방만 넘을 힘이 있다면 혹은 지푸라기 들 힘만 있다면 성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지푸라기 들 힘만 있다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성생활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건강한 성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니까 운동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남녀 모두 평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좀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내 몸의 유산소 운동 능력 범위가 향상되기 때문에 역시 또 도움이 되고요. 또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도 줄이고 성감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좀 이제 제한되는 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저질환이 평소에 있진 않는지 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필요하면 좀 치료도 받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그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뭐 섹스가 굉장히 그 파킨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그 이탈리아와 영국의 공동 연구진이 파킨슨병 초기 단계 환자 355명을 2년에 걸쳐서 관찰했는데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파킨슨 환자의 경우 좀 서투른 동작이 좀 덜하고 우울증도 덜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성생활이 파킨슨 그 기전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지는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만 근데 이제 파킨슨병 재활에 있어서 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성생활 역시 일종의 이제 운동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거기 그 간병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간병인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 발기가 잘 되면 이 뇌전증, 뭐 뇌경색 이런 그런 거 다 치료된다고 그렇게 썰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발기만 되면 네. 이제 아빠들 다 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다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동요됐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이것 역시 뭐 이런 썰이 많이 있는지는 처음 듣긴 했는데 네. 그것 역시 또 이제 제 생각을 유추해보자면 그런 이제 간병인 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중추신경, 척수나 이제 뇌손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발기부전 기전이랑 좀 달리 신경 손상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병의 경과가 좋아서 신경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그 시기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좋아진 시기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런 기능도 회복되는 모습들을 아마 간병인 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와전돼서 네. 그게 해결되면 병이 치료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재활의학 중에서도 우리가 성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재활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 재활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가장 뭐 일반적인 분들, 일반적인 그냥 성기능 부전을 치료하는 거는 아니고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이제 중추신경계로 인한 뭐 마비 환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2차적으로 몇 가지 이제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자 물론 이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해서 구체적인 뭐 예시를 드리면 이제 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몸을 가누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성생활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적절한 그런 그 자세 같은 거를 어떻게 잡을지 교육도 해드리고 봐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신경 조절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무턱대고 무리하게 하다가는 뭐 2차적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적절한 뭐 횟수, 강도 이런 것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성재활을 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분야가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병원, 이제 좀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사실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가장 그나마 교육과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국립재활원이라고 재활 환자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시절에 하던 것들을 모두 한순간에 놓아둘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슬기로운 성생활 하시고요. 또 어렵다면 상담도 받아보시면은 더 팔팔한 인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제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